매년 하는 건데도 막상 하려고 하면 늘 헷갈리고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지 좀 궁금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을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현준입니다. 네. 직장인 분들이라면 사실 연말정산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연말정산 이거 대체 왜 하는 걸까? 이게 뭘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연말정산의 정의를 짚어볼까요? 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에게 일종의 세금 정산 결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회사는 미리 세금을 떼어가잖아요. 네. 그걸 원청징수라고 하는데 1년이 끝나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데 아주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연말정산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보통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11월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이나 절세 항목을 준비하려면 이맘때인 11월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기가 공제 항목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거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에 맞춰서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한다거나 신용카드보다 좀 더 유리한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체크리스트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올해 안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을 확인한 후에는 각 항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네. 구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자동 제출되지만 일부는 직접 준비해야 하거든요. 네.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부터 교육비나 기부금 영수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자료가 준비가 되면 가족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이나 대학생의 자녀의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서류 보완이나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게 좀 다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사는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이들 실수하는 것이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데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자녀를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딱 한 명만 공제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틀니, 아이의 치아 교정비나 시력 교정용 안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이 연말 정산 끝나고 세금 폭탄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폭탄 대신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보통 토해낸다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고 13월에 월급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또 의료비나 기부금, 교육비처럼 공제가 되는 항목을 12월 안에 지출 확정이 돼야 인정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제나 납부를 마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 내지 16.5%까지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실 때 올해 안에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11월부터 지출 패턴을 좀 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은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바로 11월이거든요. 네. 이때 지출 패턴을 조금만 조정해도 환급액이 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소비처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쓴 금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전통시장, 중소형 소매점, 음식점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1월부터는 소비 장소를 조금만 바꿔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겠죠. 또 대중교통의 이용비도 이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세금 절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